1973년 경주의 한 무덤에서 15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의 그림. 그런데 이 그림은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마력. 현대인이 속도를 부여한 이 단위 끝에는 이른바 슈퍼카가 존재합니다.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슈퍼카들이 도약하는 말을 상징으로 삼은 것, 그리고 럭셔리 세단의 이름이 말을 뜻하는 에쿠스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수백 마력의 엔진에 열광하듯 1500년 전 신라인들에게도 영혼을 뒤흔드는 절대 마력의 상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천마총의 천마도입니다. 당시 인류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속도이자 지상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인간의 염원이 응축된 이미지, 말하자면 고대판 페라리였던 셈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천마도의 형상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 안에 숨겨진 흥미로운 코드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믿어왔던 이 형상, 정말 말이 맞을까요? 발견 당시에는 천마로 파악되었고 무덤의 이름도 그 이름을 따 천마총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런데 2009년 적외선 촬영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쟁이 본격화됩니다. 말의 머리 위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뿔의 실루엣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전설 속 영물인 기린이라고. 머리에 뿔, 몸에 반점, 입에서 뿜어나오는 신비로운 기운, 모두 동아시아 기린 두상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마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꾸준히 반박 증거를 제시해 왔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뿔의 경우 고구려와 북방 유목민족의 말에서 보이는 말상투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신라 유물에서도 말상투의 모습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뿔 혹은 말상투라 불리는 돌기에는 어쩌면 고대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쟁탈하려 했던 서역의 전설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의 최첨단 전략 무기에 비견될 만한 존재, 바로 한열마입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리고 피 같은 땀을 흘린다는 전설의 명마 한열마. 그 옛날 관우의 적토마 역시 이 한열마로 추정될 만큼 고대 동아시아에서 한열마는 최강의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서역의 대환국,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분지에서 나는 명마로 오늘날 황금의 말이라 불리는 아할테케가 그 직계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는 이 말을 얻기 위해 서역과 전쟁까지 불사했습니다. 당시 좋은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압도적인 기동력, 즉 최첨단 전략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무제는 한열마를 얻고 기뻐하며 천마라고 명명하며 천마가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열마의 외형입니다. 고대 문헌에는 한열마의 외형에 대해 다양하게 적고 있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수리의 육각이라 불리는 뼈 없는 뿔이나 벼슬 같은 돌기가 솟은 육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한열마는 앞갈기가 긴 경우가 많아 이를 묶어 상투처럼 올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뿔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방 유목문화의 실제 유물에서는 말상투 혹은 말머리 장식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열마는 달릴 때 꼬리를 위로 꼿꼿이 세우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고구려 벽화의 말들과 천마도의 천마에는 말상투로 보이는 돌기와 치켜든 꼬리가 확인됩니다. 최근에는 서역의 따뜻한 온도와 달리 북방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한열마와 몽골마를 교배한 개량 한열마가 천마도의 실제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학계의 일각에서는 현존하는 시각 자료만으로 말의 특정 품종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말은 고대 동아시아 최첨단 군사 자산이었고 신라 왕실에게 천마도는 국가 위엄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마도의 천마를 보면 걸음걸이가 이상합니다. 천마의 걸음걸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말의 걸음걸이와는 다릅니다. 보통의 말은 대각보로 달립니다. 왼쪽 앞발과 오른쪽 뒷발이 교차하며 나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천마도 속의 말은 왼쪽 앞발과 왼쪽 뒷발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화공의 실수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는 고대 북방 기마문화권에서 확인되는 특수한 말의 보행 방식인 측대보로 알려진 형태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측대보는 말의 몸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줄여 말 위에 탄 기사가 보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쏴야 했던 기마 전사들에게 이 보행 방식은 일종의 흔들림, 진동 등을 안정시키는 장치, 즉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상상의 동물인 기린이 굳이 인간의 조련 기술인 측대보로 걸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측대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말과 천마의 형상, 그리고 북방 기마 문화권 유물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즉, 천마도는 상상 속 짐승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훈련된 가장 완성된 말의 이미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형은 전설의 한열마, 걸음걸이는 북방의 하이테크를 보여주는 천마. 하지만 북방 유목 문화의 흔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천마의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C자형 문양이 보입니다. 단순한 장식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유라시아 초원을 누비던 스키타의 사르마티아 유목 문화의 동물 양식에서 주로 발견되는 문양입니다. 북방 기마 문화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이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에 있습니다. 천마도는 종이나 비단이 아닌 백화숲이, 즉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졌습니다. 자작나무는 추운 북방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따뜻한 경주에서는 자생하지 않죠. 그렇다면 신라 왕실은 왜 굳이 멀리서 가져온 이 하얀 껍질을 무덤 내에 넣었을까요? 북방 유목 문화에서 자작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천마는 샤머니즘적 세계관 속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천마총이라는 무덤에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수인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말다래 위에 그려진 영혼의 인도자 천마. 천마총의 주인은 천마라는 최고의 교통수단을 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비상하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페가수스가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듯이 몽골의 마두금 설화에서 말이 신령한 존재로 부활하듯이 천마는 죽음을 초월한 영혼의 메신저라 할 수 있습니다.